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상속 플랜의 일환으로 한인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개념인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상속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한테만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유언장이 있는데 굳이 신탁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다수의 한인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은 시절에는 또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또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산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대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트러스트에는 일전에 소개해 주신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그리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란 무엇인지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되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겠죠. 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트러스트인데, 주로 이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아시다시피 상속 법원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근데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 때는 상속 법원 이슈하고는 좀 별도로 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죠. 네. 저희 영어로는 irrevocable tru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취소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걸 왜 만드는 걸까요? 먼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그러니까 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아시기가 이제 쉬운 거가 뭐냐, 증여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본인이 언제든지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취소 가능하다고 하고 변경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망 시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만든 트러스트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네. 본인이 더 이상 이 재산을 관리라든지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증여는 저희가 살아생전에 저희의 손을 떠난 재산이 되겠죠. 네. 그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트러스트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이것의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증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가깝기 때문에요. 네. 그 관리자 자체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관리가 한국말로는 저희가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트러스티를 수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수탁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네. 그래야지만 증여도 제 손을 떠나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관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게 관리 자체가 수탁자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관리하게 되는 장치가 될 건데요. 네. 대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자녀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배우자를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기로는 자녀들을 쓰고, 아니면은 자녀든지 배우자가 특별하게 이제 이 트러스티, 그러니까
수탁자로서 하기가 힘드시는 상황이다. 아니면 세법상에서 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제3자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만들어진 순간부터 내 권한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사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저희가 조금 더 바뀌면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면 그 재산을 꺼내올 수 있냐라고 네, 이제 저희가 꺼내올 수 그렇죠, 있는지가 얘기를 해줄 수 궁금하네요. 네네. 있잖아요. 저희가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취소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네. 완전히 불변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가능하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인 그랜토어 아니면은 트러스토어라고 가거든요. 네. 트러스토어하고 관리자, 수탁자인 이 트러스티가 있고 베너피셔리가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게 되는데 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 이제 법상에서는 그러니까 상속법상에서는 네네. 저희가 이 세 분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예외 조항은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모든 관련된 분들이 다 어그리를 해야지만이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안타까울 때 어떨 때가 있냐면은요. 네. 부모님 두 분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자녀한테 관리를 맡기셨고 또 그러니까 수혜자 최종 수혜자를 자녀를 만드신 경우가 있는데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꼭 바꾸고자 하시는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상황이 바뀌고 네네.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안타깝게도 두 분이 다 살아생전에 바꾸시면은 상관없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모든 트러스토어 그러니까 주인이 서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법원에 가서 바꿔야 합니다. 많은 경우. 네네네. 지금 잠시 부부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고 새 배우자가 조인이 됐을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해놓는 것이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그때마다 네. 조금씩 다른데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혼하시기 때 어떻게 이혼을 판결문을 받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혼 판결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혼을 해도 대부분 이혼을 하시게 네. 되게 되면은 리빙 트러스는 이제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만약 두 분께서 만드신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리빙 트러스트가 아무래도 이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각각 재산을 반반씩 가져가시는 걸로 합의를 네네. 많이 봅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증여를 하다 보니 네. 살아생전에 본인 손을 떠난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의 재산은 아닌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들어가 있는 자산 관리자는 대부분 자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재산을 계속 자녀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떨 때는 제가 가다가 이혼했는데 자녀도 조금 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네네. 상황에서는. 네네.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려서 여기서 이제 이혼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정말 잘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질문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뤘던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정법 변호사님하고 이제 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네. 사망 후에는 트러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셨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막바로 줘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의 작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대부분 children trust라고 부릅니다. 네. children trust에 넣어놓고 자녀가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거 수입은 받아가되 네. 원금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분들은 뭐 30살에 3분의 1, 40살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50에 받아가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5년 안에 재산을 받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네요. 나뉩니다. 네.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유언장도 뭐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취소 불가능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요. 네, 본인이 증여를 줬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작은 금액에서 증여를 주고 나게 되게 되면은 그 자산 자체가 제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 사후에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앞으로도 굉장히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아니면은 가업 승계를 자녀한테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가업을 굉장히 잘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사후에는 이 가업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한다고 네. 하게 되면은 어차피 자녀에게 가는 거는 순서이다 보니 증여를 조금이라도 가격이 평가절하가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네. 가격이 적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산 관리하고 참 많은 영향이 있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네. 제가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네네. 저희가 이럴 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도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 세금을 이제 하시는 분은 여전히 주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했었을 때 부모님을 그대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트러스트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만드냐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스스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주체가 되게끔 만듭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득세 면에서는 여전히 본인의 증여를 하고 본인의 손을 떠난 재산이지만은 네. 소득 면에서는 본인이 내게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듣고 고객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증여준 재산에 거기다가 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제 가장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증여세에서도 있겠지만은 네. 소득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소득의 주체를 그대로 주인이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만약에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본인이 네. 만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네, 놓으시고 네, 네. 나서 그 네.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조차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고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본인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 본인이 본인에게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생기지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판매를 하심으로써 조금이라도 증여를 적은 가격에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판매를 해서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전제로 그러면 저는 판매를 하고 나서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증여를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판매와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저희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고 해서요. 네. 생명보험 신탁, 생명보험 네. 트러스트가 있고요. 이 생명보험 신탁은 저희가 왜 만드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가 생명보험에는 아무 세금도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소득세는 붙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배우자라든지 제 자녀를 이제 수혜자로 넣어놨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제 사후에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이 재산을 생명보험 금액을 네네. 받아가겠지만은 그 금액 자체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소득세 네. 면에서는. 네네. 그런데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자산가인데 제가 네. 생명보험까지 그대로 제 이름으로 갖고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제 자산에다가 생명보험까지 얹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네.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 이 생명보험 자체를 policy 자체를 증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이 생명보험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제 사후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 자체를 소득세에서도 당연히 빠지겠지만은 네. 상속세에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 트러스를 만들어서 네. 이 생명보험 자체를 아예 증여를 하거나 네. 이미 갖고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시거나 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트러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생명보험을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정석이겠죠. 아, 그런다고 하면은 증여준 재산을 가지고 네. 생명보험이 구입됐다고 봤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다른 종류가 또 있나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이게 되는 EGC라고 해서 IDGT라고 있는데요. 네.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박 변호사 나는 디펙티브한 게 싫으니까 디펙티브하게 이게 뭔가 디펙티브라는 게 아무래도 영어로는 네, 하자가 있다 그런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하자 있는 트러스를 만들어 주냐 하시는 건데 이게 디펙티브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소득세 면에서는 본인이 여전히 세금 부담을 하게끔 만들고 네. 증여상에서는 제 손을 떠났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일치가 되지 않는 얘기죠. 네, 문제가 그러다 있는 뒷백이 아니고. 네네, 문제가 있는 디펙이 아니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네.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는 본인이 그랜토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세 면에서는 계속 과세를 본인이 하기 세금을 본인이 계속 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랜토를 계속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자녀한테 직접적으로 증여주기는 조금 그러니 그 금액이 너무 커졌다 하게 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증여세 면책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안 하고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그걸 줄여서 저희가 EGC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짓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본인이 만든 트러스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을 네. 저희가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를 통한 세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을 정말 많이 쓰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쓰는 거가 뭐냐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charitable, 그러니까 자선의 목적이 있겠죠. remainder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여 금액을 얘기를 하잖아요. 잔여 네, 금액. 네. trust를 통해서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만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구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작을 했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 세금 기준이 굉장히 낮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해당 자산을 제가 팔았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도소득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이랬을 때 Charitable Remainder Trust 저희가 영어로는 또 줄여서 CRT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CRT를 활용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절감한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을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자산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 네. 그 Charitable Remainder Trust 자체를 아예 비영리 단체의 개념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소득세 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영리 단체가 받은 재산을 판매를 한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안 낸다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살아생전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으시고 네. 그런 후에 본인이 정한 단체로 사후로 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복음 방송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네. CRT의 리메인더를 복음 방송으로 해주셔도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자선단체라든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설립한 자선단체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곳에 또 네. 좋은 돈이 모이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인데요. 굿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네. 변호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이게 취소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예외 사항을 당연히 네. 아니면 다행히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토하고 트러스티, 그러니까 beneficiary, 그러니까 주인하고 그리고 수탁자하고 수혜자가 네. 서로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걸 바꾸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가능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이제 주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트러스티가 지금 세상에 없으시다든지 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 아닌 청원이죠. 죄송합니다. 네. 청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원을 네. 통해서 이 트러스트를 되도록이면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때는 근간이 뭐냐 트러스트를 본래 설립한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게끔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건가요? 그럼? 네네. 네, 저희가 대부분 어떤 경우에 많이들 지금 했냐면은요. 네. 이제 처음부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었을 때도 그걸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취소 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었는데 네. 부모님 사후에 취소 불가능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만드신 트러스가 절반은 취소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절반은 취소 불가능하게 되고 절반은 취소 가능한 걸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겠지만은 네. 두 분의 몫이 다 취소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을 가서 저희가 청원을 하고 판사님의 영향하에 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판사님들이 보셨기에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 네. 사무실에서는 청원서는 다 100% 다 이제 청원서를 네. 받아주셨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네, 네네네. 그렇군요. 부동산을 좀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을 때 장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아마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가장 그리고 또 해당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부동산을 넣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의 가격에서 맞춰서라도 자녀한테 증여하는 의미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저희가 넣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재산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산세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property tax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property tax를 항상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영어로 reassess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네. 재산세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냈던 가격보다는 저희 집을 앞으로 후에 사실 새로운 이제 구매자가 더 많은 가격을 내는 거나 같은 네, 의미죠. 이렇게 됐었을 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부동산을 막바로 넣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재산세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러스티가 그러니까 수탁자가 대부분 자녀라든지 제3자로 바뀌기 때문에 네. Property Tax Board 그러니까 재산세 당국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재산세가 상향 조정이 돼서 서포메널 텍스비를 그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 조정이 된 금액만큼을 더 내라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에게 적당한 금액 자체를 증여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해서 뭐 LLC를 네네. 만들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작업을 해서 네. 자녀가 뭐 50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더 적은 금액으로 가져간다든지 해서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50을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산세가 안 올라가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작정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그대로 넣으신다. 네. 특히 가지고 계신 지 엄청 오래된 부동산이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재산세가 너무 갑작스럽게 상향 조정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었을 때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게 네. 되면은 재산세가 상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쓰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본다 하게 되게 되면은 모기지 융자라든지 이런 융자가 어떨 때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이상 소유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기 네. 서류상에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네. 본인 소유도 아니고 자녀가 당장 받아간 것처럼도 아닌 이제 그냥 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재산으로 네.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부부가 그대로 살아 있었을 때 문제가 대부분 없는 경우도 많은데 어떨 때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특히 혹여라도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 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네. 위험한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휩쓸릴 수 있는 소송에 네. 부모가 증여준 재산도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의무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자녀 거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페이퍼상에서는 네. 서류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 준 재산을 자녀가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네. 증여세를 절감했다라는 거 아니면 상속세를 줄였다라는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재산 자체가 자녀의 소송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 많은 좋은 유익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유의사항이나 조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네.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여기서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까 제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막바로 부동산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재산세가 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저희 고객분이 딱 그렇게 되셔서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고 나서 부동산 등기가 되기 전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네. 얼마든지 방법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미 등기가 된 상황에서는 이게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은 천천히 가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 네.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213-380-9010, 213-380-9010이 저희 LA 전화번호고요. 네. 그리고 714-523-9010, 714-523-9010은 저희 부에나파크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네, LA 오피스는 213-380-9010번, 213-380-9010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뒷자리는 똑같아요. 714-523-9010번입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오늘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